한국갤럽이 오늘 여론조사한 게 보도되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즉 파면 찬성이 59%, 반대가 35%.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오케이, 찬성 59%. 요게 지금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한다는 게 한 50%에서 51%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도 거의 45에서 48이거든요. 이거 1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여론조사 쭉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아, 이건 뭔가 좀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럼 내용을 한번 보자. 어떤 내용이 있나.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민주당 지지층의 97%가 탄핵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의 84%가 탄핵 반대. 또 보시면은 연령대별로 여기 보세요. 1020 탄핵 찬성이 71% 나오죠. 이건 약간 뭔가 다르다. 이 바닥의 표심과 좀 다르다. 뭐냐? 지금 2030 세대가 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근데 탄핵 찬성이 71이나 나오고 반대가 20%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거 이상하죠.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도 탄핵해야 된다가 62%,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가 30%?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하죠. 4050은 오케이. 4050은 제가 뭐 보나 안 보나 이건 60대가 비슷비슷하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동안 여론조사 한 걸 쭉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 보세요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탄핵 찬성이 57%라고? 반대가 36? 지금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넘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게 36%밖에 안 된다고? 이것도 이상하죠. 인천 경기도 너무 편차가 커요. 인천 경기도 약간 여론조사보다 차이는 있는데 48에서 51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차이가 커요. 또 대구 경북도 보면은 탄핵 반대가 55%? 이것도 아니죠. 대구 경북은 탄핵 반대 굉장히 셉니다. 거의 75까지 가죠. 보통. 불경도 탄핵 반대가 43밖에 안 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자, 그러면서 한국갤럽이 내놓은 결론은 뭐죠? 10명 중 6, 7명이 탄핵 찬성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정권 교체 51%, 정권 유지 38%. 이것도 숫자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정권 유지가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최소한 40몇 %는 되거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5%. 이건 좀 그럴듯합니다. 김문수 장관 10%. 이건 너무 낮은 것 같고. 한동훈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 이것도 숫자가 틀려요. 이게 다른 데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오세훈 시장하고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싸게 나옵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여론조사는 여기 보면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겁니다, 요거. 자, 갤럽은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갤럽은 어떤 회사인지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미디어 리서치, 뭐 한국갤럽, 그 다음 리얼미터, 뭐 등등, 뭐 많잖아요. 근데 뭐 주식회사 공정, 뭐 많습니다. 근데 한국갤럽은 어떤 회사냐? 한국갤럽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고 갑시다. 일단. 어떤 회사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한국갤럽은 어떤 회사냐? 정식 명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갤럽 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74년도에 세워졌고, 설립자가 돌아가신 박무익 씨입니다. 사원이 많아요. 233명. 매출액이 2023년 기준으로 425억 원. 영업이익이 31억. 여론조사 기관 직원은 꽤 많이 벌죠. 자, 근데 여기서 한국갤럽의 특징이 뭐냐?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요겁니다. 100%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ARS 자동응답기가 돌아가요. 딱 전화 오면 딱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 뭐 홍길동, 2번 뭐 누구, 3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돌아가면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런데 갤럽은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사람이 직접.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전화 면접은 직원이 직접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인데, 기계음, 즉 자동 ARS 여론조사에 비해서 전화를 한번 받으면 전화 받은 사람이 전화를 끊기 어렵기 때문에 널리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또 복잡한 구조의 설문도 물어볼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죠. 이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죠. 인력이 전화 상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방식은 직접 사람이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할 것이다. 정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어떤 단점? 자동 ARS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단점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홍길동을 좋아하십니까? 뭐 이순신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요. 근데 좀 쑥스럽고 샤이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은 응답자가 자기 의견을 숨길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밝히는 것이 꺼려질 경우, 특히 우리나라 좌파는 자기 정치 성향을 확 내잖아요. 근데 우파는 좀 샤이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인기가 많은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는 뭐 정치에 무관심해요, 아예 지지 정당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전화 면접 방식은 원칙으로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되는 투표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ARS 선거 방식이 더 선거 결과를 가깝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갤럽 코리아는, 이 갤럽이라는 회사는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갤럽 본사와의 관계, 즉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갤럽은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갤럽이 소속된 갤럽 인터내셔널은 미국의 본사를 둔 갤럽과 달리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예요.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1948년에 초대 회장으로 설립하긴 했지만 1958년 갤럽으로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갤럽 이러면은 미국 이거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갤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갤럽은.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 갤럽 코리아가 여론조사한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론조사 난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숫자가 뭔가 한쪽은 더 붙는 것 같고 한쪽은 좀 적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자유한국당 시절 2018년 3월 5월 기사입니다. 이거 펜앤마이크. 2018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인가요? 그렇죠? 2018년 그렇죠. 탄핵되고 나서죠.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이 4%죠. 이거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때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번, 여론조사를 할 때 그동안은 의석수대로 뭐 민주당, 새누리당, 뭐 무슨 당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한국 갤럽은 가나다 순으로 정당을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 말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어떤 정당이 더 의석수가 많은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당명 열거 순서의 문제, 그 다음 선거 결과 등을 예측했는데 실패한 결과가 많아요. 그 문제. 그리고 정책 설문의 경우에 좀 질문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원칙이 없고 편파적인 정치 현안 설문 의심 사례도 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갤럽 코리아가 미국 갤럽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알고 미국 갤럽 본사에게 개선을 촉구했는데 미국 갤럽에서 돌아온 답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회사인데요. 이래서 깜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자, 여기 보세요. 정당 지지도 조사상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갤럽 코리아가, 갤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갤럽 코리아입니다. 한국 갤럽. 과거에는 의석순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질문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가나다 순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2018년이면은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의석순대로 물어보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가나다 순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언론기관들은 의석순 또는 무작위 랜덤 로테이션으로 돌리는데 갤럽만 유독 가나다 순으로 한다. 자, 여기 보세요. 로테이션 순서입니다. 의석순으로 하면은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대선 직전에는 어떻게 물어봤느냐. 국민의당, 민주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제일 뒷꽁무니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2018년 그때는 또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이런 순으로 간다는 거죠. 즉 보수당이 앞쪽에 의석순으로 해서 1순위 아니면 2순위로 오게 질문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대선 직전 현재에는 그때 2018년 현재에는 가나다 순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보수당 당명이 저 뒤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럼 한국 사람들 좀 보통 이런 습관상 1번, 2번에서 거의 다 결정하잖아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수 우파당을 의도적으로 좀 배제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타 조사기관하고 비교해 봤어도 의석순으로 물어보는 조사기관은 칸타코리와 조원 CNI, RN서치, 매트릭스 코퍼레이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글로벌 리서치. 그 다음 무작위로 돌리는 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리얼미터 이런데 유독 한국 갤럽만 가나다 순으로 로테이션을 하더라. 두 번째, 선거 예상 의석수 예측을 했는데 실패한 사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국 갤럽이 조사한 방송사 출구조사. 서울은 오세훈이 압도적 예상했는데 당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고전했고 인천, 강원, 충남, 충북, 경남에는 안상수, 이계진, 박상돈, 정우택, 이달곤 당선을 예상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갤럽 코리아가 완전히 그냥 예상 실패로 돌아갔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 갤럽은 당시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도를 계속해서 10% 전후로 공표했는데 다른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건 보면 10% 후반, 20대 초반이 20%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예를 들어서 1월 첫째 주에 2018년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를 10%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리얼미터는 18.6%. 2월 다섯째 주 좀 올라갔는데 13%인데 리얼미터는 19.7%.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그래서 한국갤럽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2018년도부터. 그 다음에 유도성 질문도 한다. 유도성 질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뢰한 원격 진료 관련 설문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국정과제로 삼았던 ODA 확대 설문조사 구성과 결과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뒤에 질문하는 전형적인 편파적인 설문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또 보세요. 또 어떤 현안에는 장황한 설명을 한 다음에 물어보고 또 어떤 현안에는 조사 방법론에서 금기시하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사용해서 특정 정치인님의 편파적인 조사 설계한 거 아니야? 이런 또 지적을 받습니다. 또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는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이런 어휘를 설문에 포함시켰고 불가피하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객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누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불가피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어휘를 설문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에는 찬성 측에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이렇게 쓴다든지, 반대측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성 정책 설문도 문제다. 그래서 당시 2018년 자유한국당의 지적은 여기도 보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갤럽의 선거 예측 실패, 설문의 오류, 편파적 조사 설계 등 문제점, 요걸 미국 갤럽 본사의 소상히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냈는데 돌아온 답은 갤럽 코리아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답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거 몰랐어요, 그동안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당시 자유한국당의 보도 자료입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갤럽의 신뢰도. 가나다순 정당명 로테이션.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할 때는 의석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게 당시 자유한국당 주장이었고, 예측 실패,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유도성 정책 질문,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엉터리 해명에 미 갤럽과 무관 밝힌 한국 갤럽, 신뢰 무임승차. 그러니까 우리가 갤럽이라고 하면은 미국 갤럽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국 갤럽.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 갤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회사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국 갤럽이 미국 갤럽하고 무관하다 고 반박하자 자유한국당이 당시 뭐라고 했느냐. 갤럽이라는 회사 명에서 주는 막연한 신뢰에 무임승차에 왔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이게 이랬구나. 한국 갤럽의 신뢰 무임승차 의혹이다. 한국 갤럽은 자유한국당의 미국 본사 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 갤럽은 한국 갤럽과 무관한 회사입니다. 그럼 미국 갤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 그죠? 그런 회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뭐 한국 갤럽 이러면 미국에 있는 그 갤럽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 그런가? 자, 그 다음 더 퍼블릭 기사를 보면은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론이 나온 기사인데,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 김성애 비서관이 쓴 인터뷰 기사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명태균 사건에서 보듯이 조사를 의뢰한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장난질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조사로 여겨지기 때문, 특히 갤럽의 전화 면접 조사는 예전의 조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오차나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 의뢰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면접 조사원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ARS 조사를 할 때는 응답자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가 편한데, 왜? 그 컴퓨터 그냥 음성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전화 면접은이 직접 이거 저거 누구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심부 입장은 이거예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지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초과량이 생산량의 3에서 5%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또는 쌀값이 평년 대비 5에서 8%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 이거 어렵다, 그죠? 그런데 갤럽 질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그러면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쌀값이 폭락하면은 정부가 조금 뭐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농식품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갤럽 설문조사가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넘구나,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했고, 사전 정보가 부족한 응답자는 정부가 강제로 사줘야 하는 물량이 수요량의 3에서 5% 수준에 불과해 남는 쌀을 사는데 재정 부담이 그 돈 얼마 들어가겠어? 그럼 정부가 좀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답변을 유도했다 이거예요. 설문 자체가 조금 이상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 대표가 2025년 올해네요. 올해 2월 2일 날 이런 페이북을 올렸네요.
편파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갤럽과 나는 참 질긴 악연이 있다.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는 10%를 넘지 못했고, 그게 대통령 선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믿고 대선 자금을 빌려준 국민은행에서 지지율 15% 넘기지 못하면 대선 자금 보전을 못 받으니 돈 떼일 수 있다고 매일같이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를 확인당하는 치욕도 당한 일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독 한국갤럽만 우리에게 야박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일도 있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당 차원에서 미국 갤럽 본사에 항의했더니 미국 갤럽 본사에서는 한국갤럽은 우리와 상관없는 업체라고 회신이 왔기에 알아보니 미국 정통 갤럽 회사가 아닌 거기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갤럽과 프랜차이즈를 맺은 회사가 한국갤럽이라고 했다. 그 뒤에 우리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은 믿지 않기로 했고, 각종 당 여론조사 때 10대 여론조사 기관 중 한국갤럽은 제외시키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갤럽이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예민한 이 타이밍에 이런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 59%. 파면시키면 안 된다. 35%. 차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47, 8에서 51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탄핵 반대한다는 사람이 35%밖에 안 된다고? 이거 이상한 거죠. 상당히 갭이 큰 거죠. 한 10% 정도 갭이 있는 거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도출했을까? 그리고 정권 교체, 유지가 38%밖에 안 된다. 이것도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국갤럽이 뭔가 여론조사 형식을 빌어서 뭔가 여론을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한국갤럽의 여론 선동인가? 항상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론조사가 그럼 100% 맞나? 100% 안 맞죠? 100%다 맞을 것 같으면 투표하기 전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있다.